오늘은 몽환적인 영혼을 안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일본 여성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타노이고 일본인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유럽 같은 여행객들이 많은 나라에 가면 일본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한국인 여행객이 훨씬 많고 중국인 여행객들은 압도적으로 많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용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에게 유럽은 실망만 안겨주는 여행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으로의 여행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유럽에 대해 실망을 한 채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유년 시절부터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 유독 체력이 약했거든요. 낙에서 누구나 뛰어놀지만 저에겐 힘든 일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뛰게 되면 그날은 꼭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가야 했거든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잘 먹고 푹 쉬어야 한다는 말만 들었어요. 당연히 학교 체육 시간엔 제외가 되고 약하다는 게 학교에 소문이 나서 아무도 저랑 놀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영화가 유일한 친구이자 탈출구였어요. 특히 로마의 휴일은 저에게 유럽에 대한 로망을 심어주기 충분했습니다. 주인공인 오드리 헵번도 너무나 사랑스러웠지만 영화 배경으로 나오는 유럽의 나라들이 멋스러워 보였거든요. 영화 내에 영국 순방을 마치고라는 대사가 있어서 영국이 있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생겼습니다. 어른이 되어 건강해지면 유럽 여행을 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 외에도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모두 고풍스러운 역사적 배경의 도시들이 배경으로 나오면서 저를 더 빠져들게 만들었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음료를 들고 거니는 모습은 성인이 되면 저도 꼭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멋스럽게 표현되었답니다. 그리고 노팅힐이란 영화도 참 좋아했었어요. 유명 연예인과의 사랑을 소재로 다룬 노팅힐은 영국이 배경인데요. 주인공이 영국의 작은 골목의 상점들을 거니는 모습들은 눈을 감아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외에도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정말 많았답니다. 유럽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어느새 저는 영화를 선택할 때 어느 나라에서 촬영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의 건강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뛰어도 이유 없이 쓰러지는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차츰 정상적인 생활을 저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반듯한 직장에도 취직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았죠. 어린 시절부터 근 10년 가깝게 꿈꾸었던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은 언제나 나를 기다려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달 장기 휴가를 내고 유럽 일주를 계획했답니다. 당연히 첫 여행지는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이탈리아에 가는 거였어요. 정확히 어느 나라라고 명시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했죠. 그렇게 이탈리아를 거쳐 하나하나 눈으로 담아내고 친구들과 보내지 못했던 학창시절의 아쉬움을 달래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제 모든 기대와 설레임은 그 유럽행 비행기 안에서가 마지막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둘러본 유럽은 생각보다 좋지 못했거든요. 그중 하나는 인종차별 문제를 들 수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각 나라에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나라의 인사말을 공부하고 준비했던 저는 최대한 그 나라에 대한 예의를 차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동양인이었던 저는 도저히 가까워지기 힘든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동양인은 눈이 작다며 작은 눈을 묘사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눈길만 줄 뿐 누구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특히 프랑스는 최악이라고 느낄 만큼 제 머릿속 환상은 모두 날아가 버렸답니다. 프랑스에 오기 전까지는 프랑스는 우아한 귀족들이 사는 귀족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의 거리를 두 눈으로 보고 나니 오지 말고 사진이나 영화로 보기만 해야 했다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도심은 쥐로 들끓었고 어디를 가더라도 구린내 같은 냄새들이 진동했거든요. 정말 여기가 선진국 프랑스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건 에펠탑 앞을 가도 마찬가지였고요. 몽마르트르 언덕을 지날 때도 변함이 없었어요. 정말 경악했던 건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는 사람들을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은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기사를 통해 접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도 그럴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CEL을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특히 지하철을 탔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랑스에는 공중화 장실이 거의 없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매치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최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어서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혼자 다니는 여성이라 소매치기범이 노리기 딱 좋은 타겟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람이 복잡하게 많은 날도 아니었는데 지나가는 남성과 부딪히고 친절하게 괜찮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답하고 아무렇지 않게 가던 길을 갔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나 그 부딪혔던 남자가 소매치기범이었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려고 지갑을 확인하려는 순간 가방에 구멍이 나고 지갑이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했지만 한숨을 푹 쉰 채 숙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히 모든 돈을 들고 다녔던 게 아니라 이틀 정도 빵으로 식사를 대신해야 했다는 정도로 무사히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영국은 또 어떻고요? 제가 미식가는 아니라 음식을 크게 가리지 않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영국 음식을 먹고 느꼈죠. 일본 음식이 맛있어서 그랬구나 하고 말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살기 위해 마지못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최악이었거든요. 일본과 비교하자면 중범죄를 지어 교도소에 간다고 해도 이보다 더 맛있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설레임으로 유럽행 비행기를 탔던 저는 결국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유럽과의 인연은 이제 끝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게 되었네요. 차라리 가지 않고 기억 속에 남겼다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전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유럽에 대한 환상은 제가 지난 10년간 힘든 인생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거든요. 제겐 친구 같은 존재였던 멋진 유럽의 모습이 다 거짓말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이렇게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데 대학교 때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말을 이용해 금요일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한국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요. 혹시 저도 같이 갈 수 있는 일정이 되냐고 물어왔어요.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전 당황했어요. 연락을 종종 하는 친구들이었지만 여행을 갈 정도로 친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망설이는 걸 느꼈는지 친구들은 급작스레 저에게 연락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패키지로 상당히 싼 가격에 올라온 여행 상품인데 인원이 1명 부족했대요. 일정이나 가격 모두 괜찮아서 1명만 더 데리고 오면 되는데 모두가 찬성하는 사람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때 다른 친구 1명이 저를 추천했고 만장일치로 좋다는 의견을 받아 제안하게 되었다며 함께 가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알았다고 답했어요. 유럽에 대한 기대는 와르르 무너져 상처로 다가왔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는 없었기에 주말에 잠깐 놀다 오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전 유년 시절 자라면서 유럽 영화에 매료되어 유럽 문화에 푹 빠져 살았던 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은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때론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인한 한국의 이미지가 있을 뿐 일본과 정말 가까운 나라지만 그 어떤 편견이나 기대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유럽 여행을 갔을 때는 아무래도 혼자 가다 보니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이야기를 공유할 친구가 없어서 아쉬움도 있었죠. 그런 면에서 한국 여행은 친구들과 함께 떠난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은 설레이는 기대감이 있긴 했습니다. 여행이 실망스럽더라도 그것조차 친구들과 공유하며 추억이 되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말이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친구들은 절 많이 챙겨줬어요. 저 역시도 대학 때 유일하게 잘 지내고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들이라 생각보다 함께 있는 게 어색하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일본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공항을 보고 솔직히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별다르게 한국에 대한 기대감조차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 알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도착할 때 내렸던 공항은 김포공항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인천국제공항이 생겨서 그다지 항공기가 많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 말이에요. 동하면 일본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관광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안내를 하는 곳은 정말 드물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주요 관광지를 가면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로도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일본어로 된 안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전 한국에 여행 왔다는 사실에 조금씩 설레임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유럽은 불친절하고 다른 언어로 된 안내를 찾기 힘들거든요.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유럽 사람들은 아무리 외국인 관광객이 있어도
타국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어디를 가도 외국어로 된 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모두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그게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 한국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저처럼 여행 온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한국이 이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각 지하철마다 화장실이 있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유럽 여행을 돌며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화장실인데 한국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 어디를 가더라도 휴지가 모두 채워져 있었고 먼지 한 톨 쌓여 있지 않을 만큼 청결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 지하철 관리는 잘 되어 있지만 사실 노선이 불편해요. 각 역마다 표가 다르기도 하고 요금을 내는 방법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교통카드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깨끗한 도시는 어디를 가더라도 유럽처럼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나 싶을 정도로 유럽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한국에서 모두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이나 카페는 무인 결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주문을 받으러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앉아서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서비스가 나오는 형식이죠. 마치 미래 SF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한국인 것 같았어요. 유럽 여행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23 물론 일본에서는 더더욱 힘든 게 사실이고요. 일본은 아직 카드 사용도 힘들어서 현금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니까요. 깔끔함과 편리함으로 중무장한 한국은 구경할 거리도 많았습니다. 유럽만 중세 도시의 문화가 잘 보존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한국도 곳곳에 옛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들을 잘 보존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다니며 한국 사람에게 역사를 설명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행을 부려서 훼손된 것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땐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 조상이 했다는 것 자체도 왠지 모르게 죄송했어요. 일본에선 한국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는 TV 방송이 종종 보도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저처럼 별다르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대부분이지만 특정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도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 또는 동네 어른들에게 듣는 게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어요.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 한국 문화에 대해 눈을 떴거든요. 오랜 역사라고 자랑하는 유럽은 중세시대에 머무는 것 같았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느낌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월주의만 심하고 정작 부러울 정도로 우월한 것은 못 느끼겠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세계 속 선두주자로 우뚝 서는 느낌이에요. 되게 조용히 티 내지 않고 발전하는데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죠. 한국 여행을 다녀오고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만 듣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유럽 영화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했더라고요.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인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 것이 모두 한국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생기는 거 있죠.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 꽤 큰 돈을 한 번에 써야 했으니까요. 한국이 유럽보다 훨씬 구경거리도 많고 여행객을 위한 안내도 잘 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한국에 벌써 몇 번이나 비행기를 타고 다녀올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대학 친구들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유럽에 대한 로망은 이제 한국에 대한 로망으로 바뀌었거든요.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 여행을 다녀오는 게 생각보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일본 내 여행을 몇 번 포기해야 할 정도지만요. 그래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요. 볼거리도 풍부하고 세련된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이 일본 내에서도 유행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한국으로 첫 여행을 다녀온 지 꼬박 2주가 지났어요. 2주만 지나면 일주일 동안 한국 여행을 다시 다녀올 생각으로 여행 계획을 짜고 있답니다. 지난번 주말 일정은 너무 짧아서 아쉬웠거든요. 이번엔 대학 친구들과 가는 게 아닌 혼자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혼자 가도 안전하고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충분하다는 생각이에요. 곳곳에 무료 인터넷도 잘 되어 있어서 구글을 이용해 이동하면 되니까 문제되는 것도 하나 없어요. 혹시 저처럼 유럽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낙후되고 사진이나 방송에 보여지는 게 전부인 곳이 바로 유럽이거든요. 반면 한국은 세계 시장을 주도할 만큼 성장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제 뜻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여행한 후 새롭게 한국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거리가 가깝다면 여행을 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항공 노선이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 어느 곳을 여행하더라도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갖고 돌아갔다면 당연히 한국이 아닌 다른 여행지로의 여행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도 중국이 일본 다음으로 가깝지만 여행지로 중국보다는 동남아시아를 선택하는 비율이 수십 배는 더 높은데요. 특히 선진국이 많다고 알려진 유럽의 모습이 한국보다 훨씬 못하다는 사실은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만큼은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하고 관광객들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라로 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